여기 인구 9만의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사람과 물자가 모이던 조선시대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순위 기준으로 보면 약 140위 정도 되는 도시이며 시의 기준인 10만 인구도 채 되지 않는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바로 경상도의 지명 중 상계자의 유래가 되는 상주시입니다. 과거 상주시의 위상은 매우 대단했습니다. 상주시는 임진왜란 이전까지 경상도에 가명이 설치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가명은 지금의 도청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은 상주의 옛 이름인 낙양의 동쪽에 있는 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가장 중요한 강인 낙동강의 유래에 영향을 준 도시라는 점만 생각해도 과거 상주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위상이 높았던 상주시는 현재 왜 쇠퇴하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통수단의 변화 때문입니다. 상주시가 과거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영남대로의 중심에 있었고 수운을 통한 물자 및 조세의 흐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상주시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택리즈는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상주는 조령 밑에 있는 큰 도해지로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다. 북쪽 조령과 가까워 충청도 경기도와 통하고 동쪽으로는 동강에 가까워 김해동네와 통하기 쉽다. 남쪽과 북쪽에서 운반하는 말과 짐을 실은 배가 물길과 육로로 모여드니 이는 무역하기 편리한 까닭이다. 이처럼 상주시는 경상도 중심에서 사통팔달의 도시였습니다. 상주시가 교통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경부선을 조령 중령이 아닌 추풍령으로 선택하면서부터입니다. 추풍령은 사람과 마차가 다니기에는 위험했지만 해발 고도가 낮아 철도 건설에 유리했습니다. 그 결과 철도는 상주시가 아닌 김천 구미를 지나게 되었고 이후 고속도로 또한 경부선과 유사한 경로로 건설되면서 김천시와 구미시는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로 연결되는 신교통축의 거점이 됩니다. 실제로 김천시는 경부선 개통 이후 상주시를 대신하여 경상도의 관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강을 이용하던 과거 운송체계도 철도와 고속도로의 등장으로 급격하게 쇠락하면서 상주시는 교통수단 변화로 인해 지리적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상주시가 쇠퇴한 두 번째 이유는 산업구조 변화입니다. 상주시는 예로부터 쌀못이 누에고치로 유명하여 300의 고장이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상주시는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넓은 평야를 가졌고 조선시대에도 전국 손꼽히는 쌀 생산 지역이었으며 현재도 경상북도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 쌀 생산을 위해 많은 인구가 필요했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대한민국이 산업화 공업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고속도로를 따라 대구 구미가 공업도시로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그 결과 1차 산업 중심이던 상주시의 인구는 주변 공업도시로 빠르게 유출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상주시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전국 10대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약 40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호구총서에 따르면 상주시 인구는 약 7만 명이었습니다. 결국 230년 동안 전국 총인구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사이 상주시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상주와 마찬가지로 과거 영광을 뒤로하고 급격하게 쇠퇴한 또 다른 도시는 경상도의 경캥자의 유래가 되었던 경주시입니다.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수도였으며 고려 시대에도 개성 평양과 함께 3대 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주 역시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경주의 옛 이름인 설화벌은 수도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서울 지명 형성에도 영향을 줄 만큼 대한민국 역사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는
현재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유적은 중공업을 육성할 수 없는 도시로 만들었고, 1960년대 포항시와 울산광역시가 공업도시로 육성될 때 경주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도시로 개발되었습니다. 1960년대 경주시 인구는 약 30만 명이었지만 대한민국 공업화가 본격 진행되면서 포항, 울산, 부산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었고, 그 결과 약 40년 동안 인구와 도시 성장이 정체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또한 과거 충청도 가명이 소재할 정도로 조선시대의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강을 통한 수운을 중심으로 전라도 충청도와 한양을 잇는 물류 이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철도와 자동차의 발전으로 공주시가 가진 교통상의 지리적 이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경부선 건설 당시 충청도 중심 도시였던 공주시를 경유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를 경유할 경우 거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둔산과 금강을 관통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건설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공주 경유는 무산되었고, 공주군 산내면 대전리에 대전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호남선마저 대전 논산 익산을 잇는 노선으로 결정되면서 공주의 쇠퇴는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1931년 공주군에 있던 충남도청이 대전군으로 이전되면서 공주는 충청도 중심 도시의 위상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전라도 지명의 어원 중 라에 해당하는 나주시 또한 과거의 영광을 잃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나주시는 수운이 물류의 중심이던 시절 전라도 최대 내륙 항구인 영상포를 중심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한반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나주 평야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업 인구 대부분이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었고, 도청 소재지였던 광주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전라도 대도시라는 위상을 잃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역시 앞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수운의 쇠퇴로 인해 함께 몰락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충주시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물류의 중심지였으며 각지에서 생산되는 물자와 조세가 우선 충주에 모여든 뒤 수운을 통해 한양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조선시대의 물류체계였습니다. 이들 도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될 때 그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도시라는 점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넓은 강을 이용한 교통의 이점은 오히려 시대가 바뀐 뒤에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조선시대까지는 도시로서 명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급격히 성장한 도시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큰 도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존재감이 미약한 지명이었습니다. 바다와도 다소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에서 부산은 유일하게 전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전쟁을 피해 많은 사람과 자본이 부산으로 유입되었고, 급격히 늘어난 인구는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하게 만드는 동시에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여 공업 투자의 최적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은 주변 농촌 지역으로부터 공급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신발, 합판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부산의 전국 수출 점유율은 1972년에 최고 29%까지 올라갔습니다. 1970년대 부산의 인구 증가율은 매년 10%에 육박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역이 건설되기 전 원래 공주군 산내면 대전리에 불과한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1904년 대전리에 경부선 대전역이 설치되면서 도시 발전이 본격 시작됩니다. 경부선 대전역 설치 2년 만에 대전역을 중심으로 회덕군이 신설되었고, 1914년에는 회덕군, 진장군, 유성면을 통합하면서 대전군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같은 해 호남선마저 대전을 기점으로 연결되면서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로 급격히 성장한 또 다른 도시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약 23만 명 수준의 소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962년 특정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공업단지 조성 이후 약 50년 동안 인구는 5배 이상 증가하였고 1997년 울산시는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울산 바로 옆에 위치한 포항시 또한 1970년대 산업화 이후 급격한 도시 성장을 경험합니다. 포항제철소 건설과 함께 배후 철강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포항제철의 발전과 함께 포항시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인구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과거에도 대도시였고 현재도 대도시 위상을 유지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두 도시는 각각 충청도의 청고자와 전라도의 전챈, 자의 어원이 되는 도시입니다. 청주시는 통일신라 시대 오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으로 작은 수도 역할을 하였으며 전주시는 조선 왕조의 뿌리가 되는 도시입니다. 두 도시 모두 교통수단 변화의 영향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또한 도청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 주변 도시의 행정, 경제 중심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업 도시의 인구가 유출되며 새로운 도시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인 지식, 정보, 통신, 금융, 서비스 산업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매우 집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요인으로 급속히 성장했다면 그 한 가지 이점이 사라지는 순간 급격한 추락을 겪게 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